자, 오늘은 AI 혁명, 그 화려한 이면에 숨겨진 진짜 엔진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AI를 움직이는 거대한 물리적 실체에 대한 이야기죠. AI 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 코드, 데이터, 뭐 이런 걸 생각하실 텐데요. 근데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고 물리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AI의 미래가 무슨 대단하고 추상적인 알고리즘이 아니라 바로 여기 보이는 이런 구리 코일이나 거대한 전력망, 심지어 원자력 에너지 같은 아주 구체적인 것들에 달려 있다는 거죠. 좀 놀랍지 않나요? 좋습니다. 그럼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보죠. AI 인프라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부터 시작해 볼게요. 와,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전력 소모량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죠? 그냥 기존 데이터 센터랑 AI 데이터 센터를 비교해보면 서버 렉 하나가 쓰는 전기가 무려 6배나 많다는 겁니다. 6배요?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 미국 전체에서 데이터 센터가 잡아먹는 전기 비중이 불과 5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 나와요. 이건 뭐 말 그대로 전기를 빨아들이는 블랙홀 수준인 거죠. 이렇게 전기를 많이 쓰면 당연히 뭐가 발생할까요? 맞습니다. 엄청난 열이죠. 이게 정말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영국 런던에서는 폭염 때문에 구글 데이터 센터가 아예 멈춰버리는 일까지 있었어요. 이렇게 전기가 부족해지니까 그 여파가 도미노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기를 만들기 위한 원자재, 그리고 그걸 옮기는 하드웨어를 차지하려고 전 세계가 그야말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죠. 그 전쟁의 중심에 있는 게 바로 구리입니다. 구리가 워낙 전기에 필수적이다 보니까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별명도 있어요. 경제가 좋은지 나쁜지를 진단해준다고 해서 닥터 커퍼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AI 시대에는 이 구리가 정말 결정적이라는 거예요. AI 데이터 센터 하나 짓는데 기존 시설의 2배나 되는 구리가 들어가거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아예 구리 광산을 통째로 계약해버리는 말 그대로 구리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가격이요? 작년에만 44%나 폭등했어요. 근데 문제가 원자재에서 끝나질 않아요. 하드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전압 변압기라는 게 꼭 필요한 부품인데 이걸 주문해서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불과 몇 년 만에 50주에서 120주 이상으로 늘어났어요. 2년 넘게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아니,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이 거대한 변압기를 만드는 회사가 전 세계에 몇 개 없기 때문이에요. 소수의 글로벌 대기업들이 시장을 꽉 쥐고 있으니까 갑자기 수요가 폭발해도 생산량을 바로 늘리기가 너무 어려운 구조인 거죠. 기존 전력망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직접 발벗고 나섰습니다. 자신들의 AI 제국을 돌릴 전기를 스스로 찾아 나서는 새로운 경쟁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나온 해결책이 뭐냐? 발전소를 데이터 센터 옆으로 옮기자. 이겁니다. 더 이상 국가 전력망에 기대지 않고 아예 우리 데이터 센터만을 위한 전용 발전소를 바로 옆에 지어버리는 거죠. 훨씬 안정적이고 효율적이겠죠. 이때 가장 각광받는 기술이 바로 소형 모듈 원자로 줄여서 SMR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건 차세대 원자력 발전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크기는 작지만 아주 강력하고 안정적으로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죠. 빅테크들이 여기에 정말 사활을 걸고 있어요.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는 물론이고 챗 GPT를 만든 오픈 AI의 샘 알트먼 CEO는 아예 SMR 회사의 회장을 맡고 있을 정도입니다. 미래 에너지의 해답을 여기서 찾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전기를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바로 만든 전기를 얼마나 알뜰하게 쓰느냐는 거죠. 이 효율성을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POE, 전력 사용 효율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서버를 시킬 때 예전처럼 바람을 쓰는 게 아니라 아예 특수 액체에 퐁당 담가버리는 액침 냉각 같은 신기술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냉각에 쓰는 불필요한 전기를 확 줄여서 POE 점수를 거의 완벽한 1.0에 가깝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결국 한번 보세요. 전기가 필요하고 구리가 필요하고 또 변압기 같은 하드웨어도 필요하고 이 모든 수요가 맞물리면서 지금 AI 업계는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골드러시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옛날 골드러시 때를 생각해보면 금을 캐는 사람보다 그 사람들에게 청바지나 곡괭이를 판 사람이 더 큰 돈을 벌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지금 AI 시대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겁니다. AI 모델을 만드는 회사보다 그 모델을 돌리는데 꼭 필요한 이런 물리적인 인프라를 파는 회사들이 진짜 승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런 곡괭이와 삽을 파는 회사들이죠. 변압기를 만드는 GE나 HD 현대일렉트릭, 데이터 센터 냉각 기술을 가진 버티브나 LS 일렉트릭 같은 기업들 말이에요. 이미 하나의 거대한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AI 경쟁이 이제는 소프트웨어 경쟁이 아니라 거대한 산업 경쟁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미래 AI 시대의 패권은 최고의 알고리즘을 가진 자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의 근원인 전력을 손에 쥔 자가 가져가게 되는 건 아닐까요?